가족력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40대 때 심장마비가 온다. 이건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어떤 의료적 상황에서 응급실로 들어가면은 그럼 부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용준 형사 사건 똑같잖아요. 계속 화장하자 그러고.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충남 당진시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옆집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신고. 신고 접수가 된 곳은 당진시의 어느 고급 아파트. 곧바로 구급대가 출동했고 현장에 한 남자가 쓰러진 여성을 두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쓰러진 여성의 남편이고 현직 의사라고 했습니다. 도착했을 당시 쓰러진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의사인 남편이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외출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쓰러진 걸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외출 전에는 상태가 괜찮았다고 했고요.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호흡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이진아 씨. 그녀는 지역의 재력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백 씨는 당진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두 사람은 남부로 올 것 없이 사는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남편은 서울 유명 성형외과 의사 출신에 아내는 10억이 넘는 자산가이고 부부는 늘 함께 붙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부 사이에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숨진 이 씨가 심장이 매우 약해졌다는 겁니다. 지난 11월에도 심정지 상태가 발병을 했는데 119 대원의 응급치료와 병원에서 빠른 심폐소생 조치로 회복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환자는 4주 정도 입원한 후에 퇴원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이미 심정지로 한번 응급처치를 받은 적이 있었던 이 씨. 건강했던 그녀가 갑자기 심장에 병이 생겨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한 차례 심정지 상태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두 번째 심정지 상태에선 끝내 운명을 달리한 진아 씨. 병원에선 이미 심정지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기에 부검 없이 이 씨를 병사로 구분했고 누구 하나 이 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역시 슬픔 속에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던 이 씨의 유가족 마음에 의혹이 싹 텄습니다. 이제 고작 45세 심장마비를 2번이나 일으켰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엄청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아내가 죽었는데 그 남편이 뭐 무슨 모르는 사람 죽은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왜 굳이 화장을 하자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저희가 매장을 하자고 해도 굳이 뭐 화장을 해서 뿌려야 된다고 고집을 했어요. 결국 남편의 강력한 의견에 따라 화장 처리된 진아 씨. 그런데 유가족은 그때부터 남편에게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이진아 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었고 그중 대부분 수령인이 남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사망한 이진아 씨가 6년 전에 이미 가입한 것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벌이는 여타의 보험살인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딱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증거도 용의자도 없는 상황. 아내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이 남편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쪽 유가족은 계속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찜찜함이 계속 속 불편한 신물처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2017년 당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여러 사실들이 좀 밝혀지기 시작을 했고요. 아내의 성함은 가명입니다. 남편이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확인이 됐고요. 남편이 또 의사였다는 또 특이한 점이 있고 장례 때 조금 표정이 좀 그랬다, 이상했다, 태도가 이상했다, 그리고 화장을 굳이 추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화장이라고 하는 거야. 글쎄, 이제 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도 뭐 그렇지만은 40점 넘어서 심장마비라 이상하죠.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심장 전력이 없는데, 뭐 가족력이 있거나, 네, 가족력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40대 때 심장마비가 온다. 이건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치료받은 상태에서
왜 심장마비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죠. 물론 뭐 갑자기 올 수도 있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지금 이게 걸린다 이거고,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게 하필 그 남편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체로 발견되면은 부검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하죠, 현장에 또 같이. 뭐 어쨌든 네. 지금 상태에서 죽지 않고 어떤 의료적 상황에서 응급실로 들어가면은 네. 그건 의료 상황이 됩니다. 그 의료 상황이 돼서 거기서 죽게 되면은 실제로는 부검, 왜? 죽은 게 의사 앞에서 죽었잖아요. 네. 그럼 부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깥에 있었는데 병원 안쪽으로 긁어 들어와서 죽게 만드는 사건도 이것을 자연사나 의료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타살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죠. 네. 저희가 예전에 그 충주 성심맹아원 편을 진행을 했을 때, 그때도 그렇게 검사가 화장을 하자, 보내주자라고 하고 화장을 한 이후에 시신이 없다 보니까 이후에 갑자기 딱 진행이 안 되고 멈췄습니다. 그렇죠. 이용준 형사 사건 똑같잖아요. 네. 화장, 계속 화장하자 그러고, 네. 누군가는 경찰이 이렇게 화장하자 그랬죠. 계속 하자 그러고, 화장하라는 건 가장한다는 거예요. 살인의 증거 혹은 어떤 범죄의 증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지금 남편 같은 경우가 의사고 마지막에 그 심폐소생을 했고 화장을 고집을 했습니다. 이런 점, 그리고 또 이제 보험 관련돼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이게 또 애매한 게 6년 전에 또 가입을 한 거라서. 근데 그건 다르죠. 오래전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수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이거가 갑자기 내가 저걸 쓰면 되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구나. 그리고 조건을 네. 변경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정도의 그 좀 돈 있는 사람이 네. 보험 하나 안 듣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걸 조금씩 바꿔서 수익자 자기로 해버리면 이게 오래 가입됐고 네. 돌아가신 분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이게 보험 살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이미 C씨는 화장되어 버렸으나 의심을 거둘 수 없었던 아내의 유가족들은 경찰이 진정을 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됩니다. 보험도 6년 전부터 착실하게 들었던 보험이고 의사소견도 딱히 이상한 점이 없는 등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거듭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태도에 일단 내사를 시작한 경찰. 사건 당일 남편 백씨의 동선부터 파악했습니다. 동생이 숨진 게 자정쯤이었어요. 하필 그때 남편이 산책을 하겠다며 자리를 비웠었다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와보니까 동생이 쓰러져 있어서 자기가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동생이 쓰러졌을 때도 남편이 산책을 나갔었고 그때도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두 번 모두 남편은 산책을 나갔고 두 번 모두 심폐소생을 했던 이상한 우연. 조금의 차이점은 한 번은 본인이 신고를 했고 한 번은 옆집 사람이 신고를 해줬다는 점. 당시 사흘 만에 깨어난 아내는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원인을 찾진 못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감을 느낀 수사팀. 남편에 대해 탐문 조사 및 이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 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운영 당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를 사망케 해 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속되는 벌금형과 의료사고 때문에 채무가 3억 3천만 원이 됐고 남편은 서울병원을 폐업했습니다. 게다가 전초와 이혼 후 매달 양육비 800만 원도 부담하게 돼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성형외과에서 일도 했어요. 일명 월급 받는 페이 닥터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사고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안면 리프팅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았고 바로 사흘 후 안검하수 교정술 과정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환자를 숨지게 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남편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재력가인 현재 아내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진아 씨는 명문대 출신의 청담동 성형외과의인 남편에게 당진에서 진료할 수 있게 병원을 차려주었습니다. 병원 인테리어 문제로
진아 씨가 남편 어머니와 갈등을 빚으며 점점 사이가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는 이 씨 유가족.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이혼을 이야기하거나 표면적으로 갈등을 표출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뭐 사이가 나쁘면은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냥 아내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좀 안 좋다고 하소연은 했지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부부라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갈등. 유가족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이미 화장을 했고 모든 정황상 남편을 의심할 근거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은 사망한 진아 씨를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을 떠올렸습니다. 시신이 화장되고 없는 지금 시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집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심장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오른팔에 주사 자국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호흡을 못 하셔서 확장 주사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몇 시간도 안 된 것 같아 보였고 자국이 아주 또렷했어요. 주사와 약물을 아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바로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이 떠오른 경찰은 곧바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수상한 점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남편이 다량의 수면제를 약국 몇 군데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주사 자국과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근데 왜 남편이 아니에요? 그 산 사람이. 백원장이 아니라 수면제 구입한 사람은 병원 직원 정 씨였습니다. 직원이 따로 구매한 거였더라고요. 과거 11월에 한 차례 심정지가 왔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번 모두 우연일까요? 남편이 산책을 나간 사이에 아내가 쓰러졌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발견을 했었다. 한 번은 남편이 본인이 직접 심폐소생을 하고 신고해서 그때는 살았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부탁해서 신고했는데 이번엔 사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남편은 산책을 나갔는데 이 아내분은 쓰러져 있겠죠. 있었으니까 들어와 보니 그러니까 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책을 나갔는데 똑같이 쓰러진 걸 와서 들어가 보고 그걸 이제 뭐 소리가 나니까 주변 이웃이 네. 했겠죠. 만약에 이 주변 이웃이 그걸 못 봤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신고해달라고 했을까요? 네. 네, 좀 애매하죠. 네. 어쨌든 그 상황이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이 사건에서 이 남편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부주의하거나 실력이 없거나 돈만 밝히는 과거 경력. 그렇죠. 네. 돈만 밝히는 못된 의사죠. 말하자면 사람도 죽였고 병원은 망해고 돈은 뭐 그래서 결국은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분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돈 많은 사람 좀 연결해달라. 그렇죠. 일단은 그 두 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심정지가 한 번 왔었고 그때는 대학병원까지 보냈는데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근데 여기서는 원인을 못 찾는 건 되게 당연한 거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대학병원을 어디로 보냈겠습니까? 자기 아는 대학병원에 보냈겠죠. 당연히. 네. 거기서도 시작했을 거라고요. 만약에 이 의사 남편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환자라고 하면은 아마 그 기본 서치는 다 했을 겁니다. 몸에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그거 보면은 좀 이상한데라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그게 몸에 있는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남편은 그건 내가 뭐 했어라고 해버리면은 그럼 그게 아니야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서 원샷 못했다는 거는 이게 함정이죠. 네. 예. 이 정황입니다. 그 재혼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에 안쪽에 11월에 한번 심정지가 왔고 1년이 막 넘어갔을 때 두 번째 심정지가 와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병원도 아내가 차려준 상황이고 다 차려준 거예요. 빚도 갚아주고 다 한 거예요. 네. 네. 뭐 그런 근데 이제 사망을 해서 아내가 사망을 하면 사실 아내의 재산이 그렇죠. 오기 때문에 남편에게 근데 시간이 좀 지나야죠. 네. 바로 하면 안 되고 네. 그 중간에 뭔가 그 재산을 돌려놓을 어떤 뭘 했겠죠. 네. 아내 팔의 주사 자국은 이제 어쨌든 구급대원은 이제 의료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국이 아주 또렷했다. 그건 왜냐하면은 네. 바늘이 큰 정맥 주사라든가 피하 주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 피하 주사는 금방
보인. 했지만 네. 정맥 주사로 그럼 정맥 주사로 약물을 투여한 후에 네. 심정지가 왔다면 그건 사실은 이 주사 자국이 원인이죠. 자, 아내 팔에 주사 자국과 이상한 약물 구매 정황이 있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이 씨의 유가족들은 이상한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이 씨의 소유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다는 가족. 이진아 씨가 사망하고 2주 뒤인 3월 27일 날짜로 남편 백 씨에게 건물이 상속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2주 만에 그렇게 빨리 했다는 게 이상한 거지. 더 그런 건 장례를 치르고 다음날 바로 사망 신고를 하고는 보험금을 수령 신청했대요. 당시 빚이 많았던 남편 백 씨에게 10억 상당의 건물과 토지 2필지, 아내의 자동차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생겼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사건 한 해 전인 2016년 7월 병원 인테리어 문제로 남편 백 씨의 모친이 며느리인 이진아 씨를 나무래자 이 씨가 시어머니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지 않았고 백 씨 부친의 제삿날에 가사 분담 문제로 또 한 번 고부가 크게 다퉜습니다. 2016년 8월부터는 왕래가 끊겼다는 고부 사이. 또한 백 씨와 진아 씨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800만 원의 양육비를 전처 쪽에 보내는 문제로 부부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거 사모님이 이혼하겠다고 해봐요. 병원에 들어간 돈이 다 사모님 돈인데 백 원장님은 돈 나올 구석이 그나마 이거 병원 하나예요. 사모님이 이혼하면서 돈 다 빼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남편 백 씨에게 의심이 가는 상황. 하지만 수면제 등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은 병원 직원 정 씨였습니다. 당시 정 씨가 구입한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 아티반과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이었습니다. 정 씨는 2017년 2월 13일 아티반 14정을 한 약국에서 구입했고 2017년 3월 3일에 같은 약을 다른 약국에서 구입했습니다. 직원이 왜 한 달 간격으로 수면제인 아티반을 28정이나 구매했는지 꽤 의심스럽더라고요. 수면제인 아티반은 가루로 내어 물에 타면 녹아버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베카론은 미국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능에 있어 심장 근육도 정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관점이 넉 달 전에 피해자가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기 며칠 전에도 그 직원 정 씨가 같은 약을 구입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도대체 병원 직원이 약을 왜 따로 구입한 것일까? 경찰은 정 씨를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원장인 백 씨가 처방을 내려준 약을 구입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병원에선 이상한 처방이 있었습니다. 아니, 경찰분들이 혹시 병원에서 처방 전 받은 거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거길 다니기는 했는데 처방전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작년 겨울에 수면제를 타갔다고 하더라고요. 2주분을요. 저는 수면제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백 원장이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내 CCTV를 돌려보던 도중 의심스러운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백 씨 아내가 사망한 날 병원에서 누군가 약물을 희석해 주사기에 넣어두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는 백 원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 하나로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하게 된 경찰. 수사팀이 남편을 체포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 여기 성형외과인데요. 원장님이 이상한 말을 남겨놓고 사라지셨어요. 네, 크라임을 얘기할 때 막 범죄 수법, 약물 이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종종 나와서요. 이 약물들은 의사 처방을 받아서 전문 약품이죠. 네, 전문 의약품입니다. 네. 자, 이 약품 2개를 처방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고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범죄 상황에서? 근데 네. 수면제와 근육이완제는 섞었으면 수면제는 이제 잠을 재우는 거고 네. 잠을 재운 다음에 근육이완제라는 건 근육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네. 숨이 막히거나 아니면 심장 같은 경우는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는 의사들이 잘 알죠. 네.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제한돼서 같이 쓰면 안 되는 거고 네. 또 양도 아주 치료용으로 정확히 써야 되는 건데 네. 목적을 이렇게 사실 나쁜 의도로 하면은
그리고 사실 구하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아니면 그건 의사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약물 살인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살인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특이하게 남성들이 쓰는 경우는 남성이 이제 의사인 네, 경우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네. 약물 취급자들이.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걸 쓰면은 말씀했다시피 기록에 남는 부분이 좀 있어요. 기록이 남지만 네. 정확하게는 시체가 화장에 사라져 버리면 네. 나머지는 사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클을 걸 사람이 없다. 네. 없다라고 했고 이 사건은 사실은 좀 미처 지우지 못한 사실은 본인이 그걸 예상했다고 하면 CCTV 다 지워야 되고 네.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그렇죠 CCTV만 지웠어도 본인의 범죄는 완전 범죄가 네. 됐겠죠. 이게 보통 많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막 어디 꽂혀 있고 특히 이 사람은 이 직후에 뭐 보험금 생기고 자기 명의로 돌리고 상속하고 지금 여기에 굉장히 포커싱이 돼 있어가지고 다 얻은 거죠. 관심이 오로지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이 CCTV는 지금 잊어버린 거의 상황 같아요. 그렇죠. CCTV 그러니까 경찰은 이 앞에 거기 다 본 거예요. 뭐 저기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 다 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환자 명의로 처방전 내려서 약품 구했고 그렇죠. 직원 시켜가지고 또 본인은 안 하고 그렇죠. 왜냐면 시켜서 본인 하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름이 네. 의료보험인에게 뜨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원 정 씨한테 정 씨가 대상인 정 씨가 쓰는 형태의 인 거죠. 이것도 사실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동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걸려요. 결혼한 지 1년 전후로 이게 실행이 된 상황. 그러니까 애초에 작정을 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애초에 그 좀 지방에 돈 좀 있는 집안 여성을 해서 자기 빚을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런 부분 어쨌든 같아요. 뭐 자기가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돈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여자가 이 말 그대로 제사 할 때도 가사 일을 안 하고 좀 뻣뻣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도 갈등이 있고 뭔가 좀 쉽지 않은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테리어 문제잖아요. 병원. 그러니까 이 남편 원장의 모친이도 역시 네. 사실 뭐 의사 엄마니까 네.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네. 인테리어 좀 뻑뻑적지게 해라. 아니면 뭐 그 며느리는 별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렇죠. 이런 형태겠죠. 갈등이 생긴데 이 갈등은 애초에 네. 이 결혼 자체가 돈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뭐 이게 불을 보듯 뻔한 갈등이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기는 이 아내가 이혼을 해서 병원에 있는 돈 다 투자금 회수하면은 이 남자는 지금 거지가 되는 거죠. 예. 동기는 이게 되겠네요. 명확하죠. 이건 네. 돈이 목적인 거죠. 네, 진실에 많이 다가왔지만 남편 백 씨는 이미 도주하고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도 병원에 둔 채로 갑자기 사라진 백 씨.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른 시각 백 씨가 병원에 일찍 출근해 스스로에게 혈관 주사를 놓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남겨진 휴대폰에는 어머니 등 가족과 변호사에게 본인의 범행을 털어놓는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그의 차가 영동 고속도로 강릉 휴게소에 있다는 것을 파악한 후 백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용의자가 차 안에 있었는데 차량 조수석에는 번개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남편. 하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고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후 남편은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내를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재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꿨지만 이 씨와 생각보다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고부 갈등이 커서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놈 형량 줄여보려고 범행 동기를 가정 불화로 몰아가는 겁니다. 애초부터 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다고요. 남편은 채무로 인한 금전 문제, 전처에 대한 양육비 지급 문제, 고부 갈등 문제 등으로 그냥 이혼하기는 어려웠고 이혼을 하게 되면 병원 개업에 들어간 이진아 씨의 돈이 모두 빠져나가게 불보듯 뻔해서 살인의 유혹에 빠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죽게 되면 모든 재산이 저에게 넘어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 11월경에 한 차례 약을 먹이고 약물을 주사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이진아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산책을 하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산책이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치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듯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시도 땐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의 응급조치가 예상보다 빨라서 아내가 목숨을 건지자 그 후 다시 약을 모은 남편은 또 한 번 이 씨의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고 잠든 이 씨의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남편은 범행을 저지르려다 아니다 싶어서 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제때 중지를 하지 못한 중지 미수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지를 하려던 의사를 피력해 형량을 낮추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아내분 흉부 압박하는 모습은 봤는데 인공호흡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신고 지전부터 저희가 도착한 시점까지 계속 심폐소생을 했다면 땀을 흘리고 계셨어야 했는데 아니었어요. 또 제가 기도 유지장치를 여성분 기도에 삽입하고 남편분에게 백밸브 마스크를 짜달라고 했더니 저를 째려보셨습니다. 네, 남편은 말 그대로 도주를 했는데 차량에서 뭐 번개탄 뭐 이것도 있고 뭐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의사니까 말 그대로 극단 선택을 하려면은 확실한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아니 혈관 주사를 놨잖아요. 네. 그럼 뭘 놓은 거예요? 뭐 영양제를 놓는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발각된 게 CCTV 때문이잖아요. 네. 이 영악한 인간이 자기가 CCTV를 찍히고 있다는 걸 알면서 네. 혈관 주사를 놨어요. 네. 우리가 혈관 주사를 놓으면 그냥 죽잖아요. 네. 아니면 거기서 뭘 했는가. 그걸 하고 차 타고 또 막 갑니다. 네. 그리고 또 번개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 두 개 다 치명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번개탄은 100% 쇼라고 보고 네. 이 혈관 주사는 뭐 영양제 주사를 놨나?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유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거부 갈등이에요. 네. 거부 갈등이라고 하는 건 결국 피해자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 감정적인 거가 우발적인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경제 목적의 금전 범죄가 아니다. 네, 그렇죠. 근데 애초에 어떻게 접근했냐? 실제로는 돈을 노리고 접근했는데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런다 변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건 진짜 씨알도 안 먹히는 변명인 거죠. 네. 뭐 본인이 이제 명문대를 나왔고 말 그대로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변호사와 어머니에게 나가 살해했다는 문자를 남긴 거는 일종의 이제 자백으로서의 형량 감경, 그리고 자살 시도도 역시 형량 감경,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네요, 단계별로. 그리고 중지미수 뭐 근데 네. 중지미수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지미수가 뭔지. 예를 들면 이거 네. 내가 범행을 했어. 근데 이제 후회 감정이 들었어. 그래서 빨리 아니야, 내가 살려야 돼. 그래서 심폐소생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심폐소생하는 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PR 하면 막 손 바꾸겠습니다. 몇 번 하고 뭐 땀이 뻘뻘 흘려요. 네. 그죠? 그거 하고 또 인공호흡하고 이것만 하는 게 인공호흡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얘는 인공호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만 한 거예요. 심장도 마치 계속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뭐 조상 왜 이렇게 땀이 안 나 있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백밸브 마스크라고 해서 이거 짜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입에 넣고 네. 기도 안쪽으로 직접. 네. 그거에 공기가 이제 강제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 그건 저기 CPR을 하면서. 당연히 의료인이 있고 출동한 사람이 있으니까 의료인이 하는 게 맞죠. 네. 더 전문적인데. 근데 보니까 이 인간은 그걸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고 했더니 째려봤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영악하지는 못한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가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아. 그렇게까지 모자란 부분이 있네요. 약간 네. 완벽하게 뭘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욕심은 있고 그런데 그걸까지는 실행하기는 귀찮은 게으른 살인자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내가 죽을 것 같았다, 아내를 안 죽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내가 죽자마자 한 게 재산 보험 그렇죠, 예. 긁어모으기 시작한 행동이라서 이게 어떤 정황보다 더 금전 정황이. 이건 금전 돈이죠, 돈. 확실히 네. 돈이죠. 네, 재판 결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된 가정 불화로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원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 앞서 한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범행을 단념하기는커녕 범행 과정에서 심정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의수를 살인도구로 이용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자백으로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이 드러났고 재산 취득 목적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리한 정상이 너무 분명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35년형이 나와서 이게 최종이 확정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그 1심 기소가 살인으로 기소된 게 아니라 살인 미수로 이제 기소된 부분도 있고 또 중지 미수 뭐 이런 것도 나왔고 또 판결이 또 2심으로 넘어가면서 살인 미수 이렇게 두 가지가 다시 또 들어가는 점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 미수 맞죠? 네. 2번 한 거니까. 아, 첫 번째 시도 때. 네. 살인 미수 맞죠? 네. 그러니까 살인 미수로도 기소를 해야죠. 네. 그죠? 근데 1심에선 살인이 아예 없었어요. 기소한 당시. 왜 그러냐? 네. 이건 살인으로 한 게 아니라 살인 미수 후 응급조치하면서 죽게 된 거로. 네. 치사가 된 거로 네. 한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결국은 살인을 그 과정 속에서 실행을 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응급처치할 땐 기수가 된 거예요. 네. 의료 과정에 억지로 넣으려고. 그러니까 테이블 데스 아니 DOA 도착 데스가 아닌 상태로 하게 되면 병원의 의료 과정으로 하게 되면은 네. 그걸 하려고 얘는 의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럼 살인을 완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 전체 과정을 살인 미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인되고 나서 그 과정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공장의 변경은 맞죠. 네. 형량 자체는 그래요. 네. 35년은 사실은 좀 이 정도의 나쁜 놈이라고 하면 사형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지만 뭐 판례상 한 병을 아무리 해도 사형은 안 하는 무기징역 나오니까 무기징역과 35년 사이여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변호사를 좀 비싼 변호사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네. 저것도 있지 않았냐. 고부 갈등이 없지 않았다. 단정할 수 없다. 막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씩 빼준 것 같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변호사의 돈 힘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많이 봤지만 중지 미수가 등장한 판결문을 지금 이번에 좀 처음 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 갖다 붙인 거예요. 할 수 변호사들 있는 모든 걸 다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또 입증하려고 하면 또 사실 쉽지 않으니까 네. 뭐 형량으로 조금씩 보상해 준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도 유기형의 35년은 글쎄요. 무기형 중에선 제일 높은 그렇죠. 축에. 무기징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예. 자, 이 사건에서 판결문에서도 많이 좀 지적이 됐고 여러 가지 저희가 다룬 그 의사가 범죄자인 사건에서 본인이 목을 조르고 이후에 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의학 지식을 동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는 있었지만 살인 자체를 위해서 의학 지식, 사람을 살리는 의학 지식을 이용했다라는 점이 이제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이제 판결문에서. 그럼요. 자기가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것보다 이게 더 나쁜 짓이죠. 왜?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마취제 이런 것을 해갖고 주사한 후에 거꾸로 그걸 살리는 척해서 한 거잖아요. 네. 얼마나 그 계획적이고 악의적입니까? 네. 그리고 또 1차 실패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했다라는 점도 역시 악랄한 모습으로 좀 지적된 점입니다. 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피해자 아내분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